저 같은 경우에는 카페 예제를 주로 올려놓기 때문에 카페 가입해 주시면 되시고, 카페 주소 슬래시 하시고 넘버 입력하시면은 게시판 글이 나와요. 이 게시판에서 예제 다운로드 해주시면 돼요. 오늘은 슬래시하고 9번의 게시판 예제를 쓸 거거든요. 이거 다운로드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OT다 보니까 영상에 이제 기본적인 용어들만 한번 찍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정말 기초적인 그런 수준의 꼭 알아야 되는 용어들만 정리를 했고요. 일단 저희가 영상을 편집하는 데 있어서 화소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화소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픽셀 엘리먼트라고 해서 사진 아니면 영상에서 이제 화면을 구성하고 있는 최소 단위의 명암 점을 의미를 하고요. 픽셀이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고 당연히 이 화소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정밀하고 상세한 재현 화면이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해상도가 높다라는 거는 이 화소가 많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해상도가 높다는 거는 이제 화소수가 많다는 걸 의미를 하고 이 해상도 같은 경우에는 몇 개 프레셋처럼 지정돼서 많이 활용이 되는 게 있어요. 가장 많이 활용되는 거는 풀 HD 해상도 1920에 1080. 노트북도 저희가 해상도 값을 갖고 있는데 1920에 1080이 풀 HD 해상도예요. 그래서 이 해상도를 기준으로 이것보다 높으면은 해상도가 좋다. 그리고 1920에 1080보다 낮으면은 해상도가 낮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풀 HD 해상도를 사용을 많이 하는데 뭐 영화라든지 다큐멘터리에서는 UHD나 4K의 해상도를 활용을 하기도 해요. 이거는 이제 좀 더 정밀한 그런 표현이 가능한 그런 해상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도형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가로 화소수가 있고 세로 화소수가 있죠. 이 전체 화소수는 가로 화소수 곱하기 세로 화소수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가로 값이랑 이제 세로 값이 커지면 당연히 화소수가 높아지게 됩니다. 네, 잘 안 넘어와서. 네. 그리고 권장 해상도는 저희는 앞으로는 계속 1920에 1080 해상도 값으로 작업을 할 건데요. 뭐 2K, 4K, 8K 등등도 있고 또 그 밑에는 이제 인터넷에서 많이 활용되는 HD, SD 등등의 용어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 위에 거는 뭐 이렇게 대충 이제 높은 고해상도구나 정도로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HD 해상도는 풀 HD 해상도 동일한 용어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고 밑에 거는 그냥 한번 보시고 이제 잊어버리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인터넷에서 활용되는 해상도. 저희는 편집을 좀 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가로가 긴 버전을 사용을 할 건데요. 요즘 인스타나 릴스나 쇼츠에서는 세로가 긴 버전 많이 활용하고 있죠. 그거는 1080에 1920. 그러니까 가로랑 세로의 위치를 바꾸시면 돼요. 네, 지금은 가로가 긴 버전이죠. 근데 가로랑 세로의 위치를 바꾸시면은 이제 세로가 긴 버전이 되는 거예요. 용어 중에 레이어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요. 포토샵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저희가 객체를 하나만 가지고 편집을 하는 게 아니라 레이어를 이렇게 겹겹이 쌓는 구조로 편집을 하게 돼요. 그래서 레이어가 뭐 10개, 30개 이렇게 합쳐가지고 하나의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되는데 그 레이어라는 용어는 이제 켜켜로 이제 겹겹이 쌓다, 놓다라는 용어고요. 각종 소스들을 구조로 쌓아 올라서 영상 최종으로 제작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두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저희가 푸테이지라는 용어를 가끔 쓸 텐데 영상 소스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미지 푸테이지는 이미지 소스, 영상 푸테이지는 영상 소스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용어가 프레임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요. 영상을 구성하는 기본 컷 단위를 프레임이라고 해요. 프레임은 금지된 사진 장이고요. 그리고 프레임이랑 항상 같이 나오는 영어가 프레임 레이트라고 하는 영어가 있는데요. 단위로는 FPS라고 씁니다. 프레임 per 세컨드. 1초에 몇 장의 프레임으로 이루어져 있는가에 따라서
이 수치가 달라지게 되는데 이 프레임 레이트라고 하는 용어가 클수록 정밀한 그런 영상 표현이 또 가능하게 돼요. 앞서 우리가 화소수가 많아질수록 영상에 더 정밀한 표현이 많아졌었죠. 그 프레임이 많아질수록 정밀한 애니메이션 표현이 더 가능해지게 돼요. 그래서 1초에 30장으로 이루어진 그런 프레임 레이트와 1초에 60장으로 이루어진 프레임 레이트는 이제 정밀한 그 애니메이션 표현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프레임 레이트라는 거는 1초에 몇 장의 사진으로 이루어져 있는가를 의미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앞서서 저희가 나중에 키프레임이라는 용어를 또 배우도록 할 텐데, 키프레임은 레이어의 특정 상태랑 움직임을 표시한 프레임을 의미를 해요. 프레임은 영상에서는 매우 중요한 용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키프레임 레이트별 사용처가 있어요. 그래서 주로 우리가 많이 활용되는 게 24 프레임 레이트, 그리고 30 프레임 레이트, 60 프레임 레이트인데요. 네, 프레임 per 세컨드라고도 있고요. 이 두 개가 영상이랑 뮤직비디오 애니메이션에 주로 사용되는 프레임 레이트예요. 29.97에서 30 프레임 per 세컨드도 영상이랑 TV 방송 CF 등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60 프레임 per 세컨드 같은 경우에는 그 스포츠랑 다큐멘터리 보시면 굉장히 좀 예, 커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1초에 이 구성하는 그런 프레임이 많기 때문에 정교한 애니메이션 표현을 좀 하는 편인데 그런 것들은 이제 프레임을 단위가 좀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우리가 프리미어를 오늘은 OT 시간이기 때문에 인터페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화면에서 프리미어를 치시면요. 아니면 이 시작 메뉴 클릭하시면 여기 이렇게 있을 거예요.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 2021. 저희는 2021 버전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화면에 보시면 뉴 프로젝트랑 오픈 프로젝트가 떠요. 프로젝트는 작업 대단위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작업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큰 작업 단위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뉴 프로젝트는 새 프로젝트고 오픈 프로젝트는 기존 작업 프로젝트를 불러오기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뉴 프로젝트를 클릭을 할게요. 뉴 프로젝트를 클릭하시면 프로젝트 명을 설정하게 되어 있으시고요. 로케이션에서 위치를 지정하실 수가 있고 우리는 OP라고 적도록 할게요. 네, 다른 거는 세팅값 변경하지 않고요. 엔터 눌러주시면 네, 기다리시면 이렇게 화면이 뜨게 되죠. 저희가 이 인터페이스를 좀 살펴보기 위해서 인터페이스를 살펴보기 위해서 파일을 좀 불러오도록 할 텐데 일단 프로젝트라고 하는 패널이 여러분들 화면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대부분 약간 왼쪽 하단에 있거든요. 예, 여기에서 우리가 푸테이지라든지 영상 소스를 임포트, 그러니까 불러오기를 해오는 거예요. 저희가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안으로 소스를 불러오기를 해야 되거든요. 프로젝트 패널에서 불러오기 하는 방법은 한 세 가지 정도 방법이 있는데요. 이 메뉴바라고 합니다. 이 상단에 보시면 파일, 에디트, 클릭, 뭘 메뉴바라고 하고요. 그래서 파일을 클릭해 보시면 임포트 있죠? 하단에 있어요. 파일에서 메뉴바 상단에서 임포트 있는데 클릭해 보시면은 이렇게 경로를 확인하시고 네, 파일을 불러오게 할 수 있어요. 제가 브이로그 파일 요거 다운로드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 가시면은 R집에 영상이 5개가 있어요. 얘를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복수 선택 가능하죠? 열기 해서 데려오시고요. 이렇게 해서 데려오실 수가 있어요. 일단 파일을 가입을 하시고 불러오기를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가입도 하셔야 되니까. 안 되시나요? 그래요? 제가 이거 전달을 해볼게요. 여기가 안 되나?
여기 와서 열심히 글 집어넣는데 이거 야, 앞부분은 못하는데 앞부분에 끼시는데 바로 안 보내주면 얘기는 돼요? 여기 안 돼. 가입하는 시간도 필요하니까 아니 이번 시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고 시간을 좀 드릴게요. 그럼 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일단 다운로드 해주시면 불러오기는 저랑 같이 할게요. 이제 저희 여기서 아, 여기 보시면은 그 슬래시하고 집어넣으시면요. 네, 이거 있고, 그리고 하이트 이거 집어넣으면 원래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점으로 집어넣어서 요거에는 가리카락으로 뜨는 것 같아요. 그렇나요? 네. 잠시만요. 일단 프리미어는 편집은 여기는 아예 안 하세요. 여기가 아까 여기까지 그 뒤에 앞에 있는 것까지는 갑자기 다운돼가지고 시간이 한 6% 프리미어고요. HTML을 일반적으로 기 카페 있죠. 가입해서 잠시만 이게 그 카페 tab 네이버 주관성 괜찮으시 이게 혹시 만나는 게 나서요? 가입하시면 돼요. 일, 그리고 제기, 발표하는 기본 많이 있나? 여기 이거 그 네이버 안 쓰시고 그냥 그거는
사운드를 비번 못 찾으신 분들요. 이거는요. 이거는 저는 하는데 영상을 배우 많이 음, 일단은 진도를 나가보도록 할 텐데 다운로드 안 되시니까 다음에 다운로드 해야 돼. 스쿨 아이디가 필요한데. 잠시만요. 저희만 이거 다운로드 안 돼. 근데 가운데 그냥 가입은요, 괜찮고요. 잠깐만요. 어, 이거 다운로드 해주세요. 이제 할게요. 오케이. 파일 블록이 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래 기다리셨어요? 파일에서 임포트 해오는 방법이 있는데, 단축키가 또 있어요. 컨트롤 I 누르시면요. 이게 영문으로 I를 눌러주셔야 되는데, 한글로 되어 있으면 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임포트 해오실 수 있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패널 찾으시고요.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하시면 임포트 할 수 있는 팝업 창이 뜹니다. 네, 뜨시죠? 윈도우에서 만약에 이 프로젝트 패널이 안 보이신다면은 패널을 창이라고 하거든요. 얘네들을 우리가 패널이라고 불러요. 선택을 하시면은 지금 활성화된 패널 같은 경우에는 테두리에 이렇게 파란색 라인이 뜨게 돼요. 프로젝트 패널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또 파란색으로 뜨게 되고요. 타임라인 패널, 이 도구창,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뭐 이런 식으로 뜨게 돼요. 우리가 이 프로젝트 패널에서 이 소스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썸네일로 볼 수 있고요. 하단 보시면 리스트 뷰가 있어요. 클릭하시면 리스트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리스트 뷰에서는 간단한 영상이랑 이 푸테이지 정보가 뜨게 되는데요. 아까 우리가 프레임 레이트라고 하는 용어 배웠잖아요. 1초에 몇 개의 프레임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여기 프레임 레이트 되어 있죠? 얘는 1초에 25컷의 사진으로 이루어진 영상. 얘는 1초에 29.97 소수점도 있어요. 29.97 컷의 영상으로 이루어진 그런 프레임 레이트. 얘 같은 경우에는 1초에 59.94 프레임 레이트인 거예요. 1초에 거의 60%의 사진이 들어가 있는 그런 영상. 이렇게 정보를 알 수가 있고요. 보시면 아이콘이 살짝 달라요. 얘는 이 사운드가 오디오 이제 음파장이 있죠. 요거는 사운드 정보가 있는 그런 영상이고요. 얘는 음원은 없는 그런 영상. 이거를 우리가 아이콘으로도 알 수 있고 라벨 색깔도 달라요. 얘는 이제 파란색, 얘는 보라색으로 되어 있고요. 네. 또 이게 프로젝트 패널이고요. 이 프로젝트 패널은 항상 화면에 있어야 되고 없으면은 이 윈도우에서 찾아서 활성화해 주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체크가 되어 있는 네, 체크가 이제 네, 뭐 항상 켜져 있는 그런 거여서 여기에서 모든 패널들이 다 있게 되는데요. 이 패널이 없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켜서 활성화를 해주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텍스트 키면은 화면 어딘가에서 이 텍스트 기능이 활성화가 들어오게 되고요. 타임코드 키시면 이 타임코드 패널이 활성화가 들어가게 돼요. 이 패널의 위치는요, 사이즈 같은 거는
테두리 부분에 가져다 대시면 드래그 이제 클릭하고 마우스 안 떼고 있는 거 드래그라고 하죠. 이거 이렇게 클릭하시면 사이즈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조정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위치를 아예 이동하는 것도 가능해요. 이 텍스트 패널을 제가 이 프로젝트 패널에 왼쪽에 붙이고 싶어요. 그러면 또 드래그, 그러니까 클릭한 채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갖다 놓으면 여기가 이제 활성화가 되게 되고 제가 지금 텍스트 패널을 이쪽에다가 드래그 하시면 위치가 이쪽으로 이동이 돼요. 네, 이렇게 위치를 이동을 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또 다시, 예. 근데 또 붙이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이 프로그램 패널을요, 드래그해서 위에다 놓으면 이렇게 위쪽에 활성화가 되는데, 아니면 이 하단에 있는 이 패널의 가운데 부분에 갖다 놔보도록 할게요. 네, 갖다 놓으면 여기 원래 세 개가 있었거든요. 이 오른쪽에 하나의 패널이 더 생성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윗부분을 클릭하시면은 밑에 영역이 바뀌게 되는데 이렇게 패널 합치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패널을 합치시는 거는 가운데다가 넣으시는 거고 오른쪽에 놨다가 이제 가운데 영역에다 놓으면 합쳐져요. 이렇게요. 네, 그렇게 하는 게 다르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이 영상에 러닝타임 정보도 뜨고요. 뭐 등등등등 등등등등이 뜨는데 여기 오디오 인포 보시면 오디오 파장이 있는 애들만 오디오 인포가 보이죠? 여기 나머지 애들은 오디오 인포가 없는 거고 여기 해상도 보이시죠? 영상 사이즈가 1920에 1080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으시고 등등등등 볼 수 있어요. 다시 아이콘 뷰로 보고 싶으시면 아이콘 뷰 클릭하시면 바뀌고요. 이거 보시면 어드저스트먼트 더 사이즈 오브 아이콘 앤 썸네일 있거든요. 이거 이렇게 클릭하시면 크게도 볼 수 있고요. 작게도 볼 수 있어요. 사이즈를 조정을 이 바를 통해서 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뉴빈이라고 있죠. 빈이 뭐냐면 폴더예요. 그 영문 프로그램에서는 폴더라고 안 하고 이렇게 빈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풀페이지 많아지시면 여기가 너무 복잡해지거든요. 그럴 때 뉴빈 클릭하시고요. 이 빈 이름을 예제 1번 세팅을 하시고 파일 복수 선택하시는 거는 그 일렬로 하시면은 Shift 누르시고 첫 번째 아이콘 클릭하시고 마지막 아이콘 클릭하시면 이렇게 복수 선택되죠? 그래서 예제 1번 폴더에다가 드래그 드롭을 해보세요. 그럼 여기에 아이템 5개가 들어갔다라고 뜨죠? 이렇게 해서 폴더에 정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클릭하시면 폴더 2번을 만드실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파일을 정리하실 수가 있어요. 이 뉴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더블 클릭하시면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상위 폴더 아이콘 있죠? 위로 향하는 아이콘. 이거 클릭하시면요. 이렇게 상위 폴더로 옮겨가게 돼요. 그래서 왔다 갔다가 가능하고요. 또 다시 한번 예제 1 폴더로 들어가서 예제 1 폴더에 지금 홈페이지가 5개가 있죠? 우리가 이 밑에 있는 이 썸네일 통해서도 영상 정보를 어느 정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검정색 뭔가 바 같은 거 있죠? 이거를 이렇게 드래그 드롭 하시면은 영상의 내용물을 썸네일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여기 듀레이션 정보 표기가 되고 14초 6프레임. 그러니까 영상에서는 이렇게 단위가 있을 때 마지막이 초가 아니고 프레임 단위예요. 얘는 프레임 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14초 6프레임인 거예요. 얘는 이제 6초 20프레임. 우리가 1초에 30컷의 프레임 레이트로 있는 애가 있고 60으로 된 애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30 프레임 레이트인 경우에는 마지막 단위 숫자가 30을 넘지 못하겠죠? 30이 지나가면 1초로 올라가니까. 또 마찬가지로 60 프레임 per 레이트는 마지막 단위 숫자가 60을 넘기지 못해요. 59, 막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어요. 근데 60을 넘으면 1초로 올라가는 단위이기 때문에 이 뒤에 단위는 우리가 초 9는 60을 넘지 않잖아요. 근데 영상에서는 이
단위 각각의 영상별로 프레임 레이트가 다르기 때문에 숫자가 단위가 다를 수 있다. 어떤 애는 24일 수도 있고 어떤 애는 30일 수도 있고 60일 수도 있고 네, 단위가 다를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영상 정보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대략적으로 보이죠? 네, 자세히 봐야 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얘를 더블 클릭을 하시면요. 이 소스 패널이 활성화가 될 거예요. 이 패널은 어떤 패널이냐면요. 영상의 소스를 확인하는 패널이에요. 다시 다른 영상을 더블 클릭하시면 그 영상이 활성화가 들어가게 되고요. 예, 서울 영상을 이제 더블 클릭하시면 여기서 또 이제 활성화가 들어가게 돼요. 활성화, 활성화. 여기서 우리가 스페이스바를 누르거나 이 플레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영상을 재생해 볼 수가 있고요. 네, 주의하셔야 될 게 여기는 영상 원본만 확인하는 패널이지 편집을 하는 패널이 아니에요. 여기는 편집할 수 없는 패널이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 소스 패널 같은 경우에는 패널명을 보시면 오른쪽에 이제 파일명이 뜬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소스 패널이고요. 이 패널들 같은 경우에는 패널명 오른쪽에 이렇게 3선이 있어요. 아디다스 같은 선. 클릭하시면 이 클로즈 패널 있거든요. 이거 클릭하시면 얘를 닫을 수 있어요. 네, 닫을 수 있는 패널. 그리고 우리가 워크 스페이스라고 하죠. 작업 환경이라고 하거든요. 작업 환경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보도록 할게요. 그 상단에 러닝, 어셈블리, 에디팅, 컬러, 이펙트, 오디오, 그래픽, 캡션, 라이브러리 등등등이 있죠. 이거는 프리미어에서 제공하는 작업 단위 프레셋이에요. 프레셋 같은 경우에 미리 지정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세팅된 값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름이 왜 이러냐면 편집에 좀 필요한 그런 패널이 있고 컬러는 이제 색 조정이거든요. 색감 보정에 필요한 또 컬러 패널이 있고 이펙트는 효과 주는 거에 좀 더 많이 활용되는 그런 패널들. 그러니까 각각의 작업 목적에 따라서 약간 사용되는 패널이 조금 달라져요. 이 프레셋들은 어떤 그런 목적에 의해서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좀 더 작업 패널들을 최적화해서 제공을 하는 그런 미리 지정된 프레셋이고요. 프리미어에서 제공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한번 러닝을 클릭을 해보시면요. 또 프리미어에서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약간 수업적인 튜토리얼들이 있어요. 공부를 시키는 그런 튜토리얼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또 하는 그런 패널 작업단이고, 에디팅은 약간 그 편집하는 거, 기본적인 편집하는 거에 좀 최적화된 그런 작업 환경이고요. 컬러를 클릭을 하시면 우리는 근데 비대면은 한 명도 없네요. 네, 컬러를 클릭이 안 되는데 지금 네, 이쪽으로 들어가서 클릭해볼까요? 컬러. 네, 루메트리 컬러라고 약간 색감을 보정하는 거에 또 최적화된 그런 패널이 있어요. 그래서 클릭하면은 이 패널들이 이렇게 바뀌죠? 각각의 작업 환경에. 루메트리 스코프도 이제 색감 보정하는 거에 좀 최적화된 작업 환경이고요. 그래서 클릭하는 거에 따라서 환경이 조금씩 달라지고요. 오디오 클릭하시면은 이제 오디오 클립 믹서라고 하는 패널이랑 트랙 믹서 등등등등 이제 음감 조정하는 거에 최적화된 패널들이 나와요. 우리는 에디팅을 다시 클릭해서 원복을 좀 시켜보도록 할게요. 에디팅이 약간 기본적인 그런 패널이어가지고 워크스페이스는 작업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잘 하셨고요. 네. 저희가 이 에디팅을 클릭을 했는데, 네, 에디팅. 네, 작업 환경을 또 프레셋으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에디팅 워크스페이스이긴 하지만 지금의 작업 환경을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파일 들어가시고요.
윈도우 들어가시고 워크스페이스 들어가시면 Save as New Workspace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작업하시다가 좀 이게 마음에 든다.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Save as New Workspace로 저장을 하시는 거죠. Save as New Workspace 클릭해 볼게요. 그럼 New Workspace라고 해서 이름을 지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프리미어 나의 작업 환경 이렇게 이름을 지정하고 OK를 눌러주면요. 네, 상단에 보시면 이 화살표 두 개가 더보기가 가능한 그런 아이콘이거든요. 네. 그렇기도 하고, 아니면은 윈도우 워크스페이스 들어가시면 프리미어 나의 작업 환경이라고 하는 애가 뜨죠? 지금 이미 이 상단에도 프리미어 나의 작업 환경이라고 하는 프레셋이 생겨난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프리미어 나의 작업 환경이라고 세팅을 해놓은 애고요. 조금 더 가서 우리가 작업을 하다가 이렇게 뭔가 뭐 많이 꺼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 어도비에서 제공하는 이 런이라고 하는 패널이랑 뭐 마커라고 하는 패널 그리고 뭐 에디트 투 테이프 막 이런 거 여러 개를 우리가 하다가 보니까 작업 환경이 너무 어지러워진 거죠. 그럴 때 윈도우 들어가셔서 워크스페이스에서 리셋 투 세이브드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애가 있거든요. 리셋은 말 그대로 새롭게 다시 재정비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장되어진 레이아웃으로 다시 리셋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이거 클릭하시면 우리가 저장해놓은 그 레이아웃으로 리셋이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제가 이렇게 작업 환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파일에 어, 메뉴바 상단에 보시면은 에디트의 프레퍼런스라고 있거든요. 프레퍼런스는 환경 설정이에요. 여기 제너럴 한번 켜볼게요. 네, 여기 제너럴 키시면은 어피어런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죠. 이렇게 브라이트니스 값 조정하시면요. 이렇게 환경이 밝아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바를 조정하셔서 어둡게 하시면은 다시 어두운 환경으로 조정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그 라벨로 들어가 볼게요. 라벨 보시면 이 무비라고 하는데 아까 라벨 색상이 달랐죠? 하나는 창고색이고 하나는 보라색이었는데 이렇게 오디오랑 비디오 있는 색상이랑 비디오만 있는 색상이랑 색깔이 다르게 세팅된 걸 알 수 있어요. 이 보라색은요, 왼쪽 보시면은 이 보라색도 보라색 중에서 내가 색깔을 또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이렇게요. 네, 등등등등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중에 차차 보도록 하고요. 네, 여기가 이제 환경 설정이다라는 걸 일단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 오토 세이브는 살짝 보도록 할게요. 오토 세이브 들어가시면요. 자동 저장 기능이에요. 네, 자동적으로 세이브 프로젝트 이 체크박스가 체크되어 있는 상태면 자동 저장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만약에 컴퓨터가 너무 느려서 렉이 걸릴 것 같다. 그럼 이거 체크 해제해 주시면 되고요. 그 의미를 살짝 보도록 할 텐데 automatically save every 15minut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15분마다 한 번씩 자동 저장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30분으로 바꿔주시면 30분마다 자동 저장되는 거고 달라요. 맥시멈 프로젝트 버전 20으로 되어 있죠. 요거는 5로도 할 수 있고 이제 3으로도 지정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동 저장 기능이라고 하면은 그냥 하나의 파일에 계속 자동 저장을 하잖아요. 얘는 그래픽 파일이다 보니까 여러 개의 버전을 만들어서 자동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5개를 하시면요. 1번, 1번 파일에 15분에 한 번씩 첫 번째 영상 저장되고, 그리고 두 번째 영상이 또 두 번째 파일에 저장되고, 그리고 또 15분 후에 세 번째, 이런 식으로 1, 2, 3, 4, 5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저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5분마다 하나의 파일에 저장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순번제를 지정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런 식으로 저장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좀 궁금한 게 15분마다 하나씩 저장이 들어가서 5개의 파일이 만들어졌을 텐데
그리고 여섯 번째 파일은 어디에 저장되냐면요. 다시 1번으로 이동해서 1번 영상부터 다시 시작해요.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이렇게 15분마다 한 번씩 저장되는 걸 의미를 합니다. 자동 저장 기능이 있다라는 거까지 배워봤고요. 그리고 보시면 파일이 지금 5개인데 그럼 새로운 영상은 어떻게 만드시냐면요. 도화지를 만드셔야 돼요. 우리가 도화지를 시퀀스라고 하는데요. 시퀀스? 네. 어, 시퀀스를 제작하는 단축키가 있어요. 이게 에펙이 다르고 프리미어가 다른데 시퀀스는 도화지라고 그냥 외우시면 돼요. 단축키는 컨트롤 N이고요. 뉴 시퀀스. 우리가 지금 푸트밀드의 프레임 레이트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시퀀스를 제작을 할 때는 이 시퀀스의 프레임 레이트를 지정을 해줘야 돼요. 컨트롤 N 눌러볼게요. 네, 그럼 뉴 시퀀스 팝업 창이 뜨죠? 여기에서 우리가 화면의 사이즈도 지정해줘야 되고 프레임 레이트도 지정을 해줘야 돼요. 보시면 available preset 그러니까 또 프레셋 미리 만들어진 또는 이제 프리미어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사이즈와 프레임 레이트의 프레셋들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어요. 되게 많죠? 네,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거는 ARRI의 1080p의 30을 사용해 주시면 돼요. 이거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디스크립션이라고 해서 자세한 정보가 뜨거든요. 이거 어떤 거냐면요. 네, 가로 19이고 세로 1080 HD 해상도죠. 그리고 프레임 레이트는 30짜리를 저희는 많이 활용할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이거 프레셋으로 하고 싶으시면요. ARI의 1080P의 30을 체크해 주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오른쪽만 숫자가 다르죠? 이거 프레임 레이트만 다른 거예요. 똑같은 사이즈인데 프레임 레이트만 23.976, 24, 25 저희는 30짜리 많이 사용할게요. 그래서 시퀀스 네이밍을 예제 1 여기다 네임을 지정하시는 거고요. OK 누르시면 프레임 레이트 30짜리 1080p의 사이즈의 시퀀스가 생성이 됐어요. 새로운 시퀀스. 시퀀스 생성하시면요. 프로젝트 패널 지금 이 빈의 네임으로 바꾸어져 있죠? 예. 왜냐면 제가 폴더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예, 보시면 여기에 생성이 들어갔기 때문에 시퀀스가 생성이 됐어요. 예, 갖다 대면요, 이제 정보가 뜨는데 시퀀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영상에 보시면은 그 영상 썸네일이 들어가 있고 파장이 있는 애들은 이렇게 파장 정보가 뜨죠? 근데 시퀀스 아이콘은 또 달라요. 약간 테트리스 아이콘처럼 생겼거든요. 이게 시퀀스 아이콘이에요. 네, 이게 시퀀스 아이콘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타임라인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새로운 시퀀스에 아무 장면도 없기 때문에 검정 화면인데요. 영상을 하나 데려와 보도록 할게요. 에어리얼이라고 하는 영상을 타임라인에다가 드래그 드랍 해볼게요. 그럼 팝업이 하나 뜨게 되는데요. 이 클립의 시퀀스 세팅 값이랑 다르다. 뭐가 다르냐면요. 프레임 레이트가 다르던지 사이즈가 다르면은 이렇게 한 번씩 물어봐요. 시퀀스랑 세팅 값이랑 다른데 영상 정보 맞춰서 시퀀스 세팅 값 바꿔줄까? 라는 뜻이에요. 근데 저희는 예를 들어서 얘가 만약에 프레임 레이트가 25짜리예요. 근데 제가 시퀀스 프레임 레이트를 30으로 세팅을 했어요. 이거 물어봐서 제가 체인지 시퀀스 세팅하면은 영상의 프레임 레이트랑 사이즈를 저절로 맞춰주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영상이 좀 작거나 프레임 레이트가 뭐 25다 그러면은 이 시퀀스 세팅 값을 아예 바꿔주는 기능이에요. 근데 이거 keep existing 세팅 하시면은 현재 시퀀스 값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거든요. 저는 keep으로 할게요. keep existing 세팅. 그러니까 세팅 값 안 바꾼다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시퀀스의 영상을 하나 불러오게 됐고요. 스페이스바 누르시면 재생이 돼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 패널에서 우리가 편집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 에어리어를 제가 더블 클릭하면은 왼쪽에 이렇게 소스 패널이 뜨죠? 여기는 편집이 안 되는 패널이고요. 이 프로그램 패널은 제가 편집하는 대로 바로바로 반영이 들어가는 패널이에요. 예를 들어 텍스트를 이렇게 쓴다. 그러면은 이게 반영이 되죠? 여기는 소스 원본만 볼 수 있고 프로그램 패널은 편집이 가능한 패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프로젝트 패널에 보시면 시퀀스가 생성이 됐죠? 근데 아까는 검정색 화면이었는데 영상 하나를 넣으니까 이렇게 영상이 하나만 있으니까 에어리얼이랑 썸네일이 똑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중에 만약에 이름을 안 바꾼다거나 이러면 헷갈려요. 그래서 이름을 시퀀스 할 때 지정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아이콘도 달라요. 아이콘이 다르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 이거를 지금은 똑같지만 똑같은 상태죠? 하지만 이거는 그냥 만약에 이런 식으로 뭔가 원을 그려요. 그리면 바로 반영이 되죠? 그래서 똑같아 보이지만 똑같은 애가 아니다라는 것도 항상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고요. 그리고 오른쪽 이제 타임라인 보도록 할게요. 이 타임라인 같은 경우는 인디케이터라고 해서 이 플레이 헤드라고도 하고 인디케이터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제 러닝 타임에 따라서 이제 이동을 하는 거예요. 너무 좁죠, 지금? 여러분들이 숫자 패드 오른쪽에 보시면 플러스 아이콘이 있거든요. 엔터 위에 이 플러스가 있어요. 또 왼쪽에 마이너스 있거든요. 이 플러스랑 마이너스 조정하시면은 이 시간을 좁게 보실 수도 있고요. 넓게 볼 수도 있어요. 이 플러스를 계속 누르면요. 이렇게 프레임 단위 하나하나를 크게 볼 수가 있고요. 마이너스 누르면 이제 초 단위나 이제 시 단위로 이제 큰 영역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조정을 하시면서 타임라인을 조정을 할 수 있고요. 플러스 계속 누르면 이제 프레임 단위로 이동이 가능해요. 여기는 이제 타임코드라고 하는데요. 이 타임코드를 우리가 이 인디케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이동할 수 있지만 여기에 이제 입력해서도 이동할 수 있어요. 쭉 입력해 볼게요. 네. 제가 이 뒤에는 영상마다 좀 다르다고 했잖아요. 제가 30 프레임 레이트로 지금 시퀀스 만들어서 30 입력하면요. 30은 입력이 안 돼요. 얘는 30이 되면은 1초 이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29까지만 입력이 돼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 세팅 값을 프레임 레이트 60으로 하면은 59까지 입력이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세팅 값마다 숫자가 다르다. 이거는 초가 아니다, 프레임이다라는 것도 이제 한번 알고 가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입력하는 것 따라가지고 이동할 수 있어요. 0000 이렇게. 우리가 단축키를 통해서도 조정을 할 수 있는데요.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은 이렇게 1프레임 단위로 이동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1프레임 단위로. Shift 누르시고 오른쪽으로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5프레임 단위로 이동이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이 화면은 저희가 영상이기 때문에 러닝 타임이 있고요. 러닝 타임 이 시간에 따라서 보여지는 화면이 달라요. 이 인디케이터가 있는 구간에 따라서 여기 미리 보기 화면이 달라진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첫 번째 영상에서 영상 세팅값을 시퀀스 세팅값에 맞출 거냐고 물어봤잖아요. 그거는 이제 처음에 매칭이 안 될 때만 나오고 두 번째 영상부터는 끌어올 때 그런 건 나오지 않아요.
두 번째 영상을 또 하나 데려다가 이렇게 한번 배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배치를 하면요. 자동적으로 이렇게 트랙 위에다가 이렇게 버퍼 쓰기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버퍼 쓰게 되면 당연히 이제 첫 번째 영상 안 나오고 두 번째 영상 나오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영상이 나오다가 두 번째 영상이 이렇게 자동적으로 덮어쓰기가 되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저희가 얘를 클립이라고 해요. 예, 클립 레이어랑 비슷한 용어인데 그냥 레이어라고도 하고 클립이라고도 합니다. 이번에는 이쪽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 V1, V2, V3가 있거든요. 비디오 트랙 1, 비디오 트랙 2, 비디오 트랙 3라는 뜻이에요. 여기에는 이제 비디오 요소만 올 수가 있고요. 밑에는 오디오 1, 오디오 2, 오디오 3가 있어요. 여기는 음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에어리얼 같은 경우에는 음향 정보가 있는 비디오예요. 데려왔을 때 에어리얼 보시면 예, 파장이 있죠? 얘를 데려오면요. 이렇게 하나만 오는 게 아니라 밑에 오디오 클립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냥 비디오만 있는 애를 데려오면요. 이렇게 비디오만 있는 애, 예, 비디오만 있는 애 들어오니까 음향은 없죠? 이렇게 영상에서도 음향이 있는 애가 있고 없는 애가 있어요. 이 에어리얼이라고 하는 애는요. 뭐 음향 정보는 있는데요. 근데 음향 정보는 있지만 무음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이 파장 보면 알 수 있어요. 예, 그냥 무음이에요. 아무튼 음향 정보는 들어가 있는 파일이다. 그렇지만 무음이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편집하다 보면은 이 트랙에 이름이 있긴 하지만 잘 안 보여요. 저희 쉬는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 저희가 12시에 시작을 하는데요. 그 50분에서 정시까지 10분씩 쉬어요. 그래서 12시에서 12시 50분 수업하고 1시까지 쉬는 시간이고 이거를 3시까지 반복하거든요. 12시 51분이니까요. 1시 1분까지 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오늘은 인터페이스 관련해서 간략하게 할 예정이에요. 10분 쉬고 하겠습니다. 쌤, 네. 저거 어쩌게? 네네. 뭐, 밑에 짧아가지고. 아, 뭐라 그러지? 플러스는 이기나? 마이너스를 이렇게 네, 그럼 작업 게임 타임은 개인 릴스로 작업을 네, 다 이제 정하셔도 되는데, 오늘 건강한 커피를 드려서 포커까지는 두건 아닌데, 그 중간으로 백업하시면 좋죠, 작업을. 네, 네, 네.
학교 가이드인데 네네. 영상은 어느 부분에서 그때부터 미국에 오는지라 스위치 하시고 영상이 무슨 이렇게 그래서 블로그에 있어 더블 스크린이 많아요.
네. 저희 수업이요. 이렇게 3교시로 이루어져 있는데 수업 50분 하고 10분 쉬는 시간 하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체적으로 3시까지긴 한데 이렇게 10분 좀 일찍 끝내주는 정도로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어요. 또 3시에 다른 수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50분에 끝내고 비워주는 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됐고요. 다시 한번 이제 타임라인 쪽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인디케이터 기준으로 우리가 이렇게 화면을 볼 수가 있고요. 미리 보기는 이렇게 스페이스바 통하셔서 한 번 누르면 일시정지, 한 번 누르면 재생인데요. 또 단축키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L을 누르시면 재생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한번 이렇게 화면 보도록 할게요. L 누르다가 K는 일시정지. L, K. 복잡하죠? 이제 스페이스바로 해도 되는데 왜 굳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J를 누르시면요. 역재생이고요. 그리고 JKL로 하시면 좀 장점이 있는데 L 2번 누르시면은 2배속이 들어가고요. 한 번 더 누르시면 이렇게 3배속 이런 식으로 배속을 세팅할 수가 있어요. J도 연타해서 누르시면요. 역재생인데 좀 빠른 역재생으로 할 수 있고요. 이 네. 배속이 이런 식으로 더 빠르게 그래서 2배속만 가능한 게 아니라 이 3, 4배속도 가능하다. 저희 단축키 하나 눌러봤는데 JKL 그래서 K는 일시정지, J는 역재생, L은 재생, 연타, 연타시 더 빨라짐. 네, 저희 이거 3개 했어요. 이거 3개만 한번 눌러보세요. 인디케이터에서 J, 역재생, K, L 연타시 이제 2배속. 그래서 배속을 빠르게 할 수 있다. 그럼 이제 의문이 들잖아요. 아니, 이렇게 빠르게 재생되는데 느리게도 재생이 되나? 예,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있어요. 그래서 Shift L 누르시면요. 느리게 재생. 예, 느리게 재생되고 있죠? Shift 누르시고 J 누르시면 느리게 역재생. 잘 쓰지 않은 기능인데, 이제 궁금하실 수 있어서. 예, Shift L 느리게 재생. Shift K 느리게 J네요. 네. 요런 기능도 있다. 그리고 요거는요, 저희가 인디케이터가 딱 보시면 화면에 타임라인에 있죠? 타임라인에도 있고, 여기 소스 패널에도 있죠? 소스 패널에도 이 단축키 그대로 적용 가능해요. L 2번 누르시면 이제 계속, J 누르시면 역지대. 네. 프로그램 패널에서 누르신 채로 똑같이 이제 L 2개 누르셔도요. 그 하단에 타임라인이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연동되는 모습이고요. 이제 소스 패널은 따로 이제 동일한 단축키가 먹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능은 있어요.